여러분, 제가 평생 경영을 하며 가장 깊게 깨달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돈만큼만 성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가져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10억이 생기면 이렇게 할 것이다. 100억이 생기면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임직원, 사업가, 투자자,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까지 지켜본 결과 돈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순간 축복이 아니라 재난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1. 돈그릇이란 무엇인가? 돈그릇이란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다루는 태도, 판단력, 심리적 안정, 경험의 합입니다. 돈은 물처럼 흘러다니고 그 물을 담는 그릇의 크기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100만 원 그릇을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관리할 수 있고 1억 원 그릇을 가진 사람은 1억 원을 차분하게 운용할 수 있으며 10억 원 그릇을 가진 사람만이 10억 원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그릇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모른 채 큰 돈만 생기면 인생이 달라질 거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큰 돈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합니다. 왜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무너지는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적인 선수들, 유명 연예인들, 복권 당첨자들, 그들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를 얻습니다. 그러나 은퇴하거나 활동이 줄어드는 순간 고작 몇 년 만에 가진 모든 것을 잃습니다. 왜일까요? 돈을 다룬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을 지키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이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현역 시절, 명성 시절, 화려한 순간에 맞춰진 소비 습관은 수입이 사라지는 순간 즉시 독이 됩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돈은 이미 흘러가고 판단은 흐려지고 주변 사람들은 들끓듯 달려듭니다. 이 투자 확실합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못 잡습니다. 당신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죠. 이런 말에 흔들리는 순간 돈 그릇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고 사람은 무너집니다. 3. 돈은 에너지다. 제가 경영을 하며 느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돈은 에너지다. 그리고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온도가 다르다. 에너지가 적으면 인생이 차갑고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중학생에게 5만 원, 10만 원은 잘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에게 1억 원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의 반드시 망가집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200만 원, 300만 원을 평생 다뤄본 사람이 갑자기 3억, 30억을 갖게 되면 그 돈을 감당할 경험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 그릇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4. 경험 없이 커지는 그릇은 없다. 저는 어떤 직원이든 어떤 사업 파트너든 항상 한 가지를 먼저 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돈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가? 100만 원을 책임감 있게 써본 사람은 1억만 원을 맡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억 원을 신중하게 운용해 본 사람은 10억 원도 차분하게 판단합니다. 돈 그릇은 경험으로만 커집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만져보고 실패하며 배우고 더 나은 판단을 반복하면서 그릇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작은 돈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돈은 독이다. 돈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순간, 돈이 갑자기 들어오면 사람은 비이성적으로 변합니다.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평생 하지 않았던 유형의 소비를 하고 평생 해본 적 없는 유형의 투자를 합니다. 돈이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돈은 그 사람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크나큰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습니다. 그릇보다 큰 물은 언제나 넘쳐 흘러 사라집니다. 6. 결론. 돈 그릇의 첫 단계는 자기 자신을 보는 법이다. 돈 그릇을 키우는 첫 단계는 나는 지금 어떤 돈을 다룰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릇보다 큰 돈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릇보다 큰 돈을 원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릇을 키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경험, 신용, 태도, 사고방식, 모든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크기는 언제나 그릇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돈을 이해하려면 먼저 돈의 정체, 즉 돈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종이, 숫자, 잔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돈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진짜 돈의 근원은 딱 하나입니다. 돈은 신용신연의 형태로 움직인다. 사람들은 눈앞의 지폐만 보고 돈을 단순한 교환 수단, 생활비, 투자 자금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돈은 사람의 신뢰, 약속을 지키는 능력, 책임을 다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의 총합으로 움직입니다. 1. 돈의 역사, 신용의 역사. 아주 오래전에는 물건과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물물 교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며칠 후에는 줄 수 있다. 이 시간 개념이 거래에 들어오면서 바로 약속의 형태, 즉 신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끈, 문양, 금속, 그리고 결국 그 말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금화가 시간이 흘러 현대화폐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즉 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용의 물질적 변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폐는 그저 국가가 보증한 신용표시 카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돈을 움직이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신용이 높으면 큰 거래가 가능하고 신용이 낮으면 아무리 기회가 있어도 잡을 수 없다. 이 당신의 신용이 곧 당신의 돈그릇이다.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말을 책임지는 사람, 행동이 정직한 사람, 맡긴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큰 돈을 맡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추게 됩니다. 반대로 약속을 어기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탓하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고 기회가 있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맡겼을 때 돈이 안전한가? 돈은 신용 있는 사람 곁에 머무르지만 신용 없는 사람 곁에서는 언제나 도망칩니다. 삼부자들은 왜 신용 관리를 가장 먼저 보는가? 제가 평생 경영을 하며 수없이 결론 내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능력보다 신용을 먼저 택합니다. 신용 없는 능력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삼성에서 임원들을 평가할 때도 성과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냈는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맡고 있는 돈, 조직, 사업, 고객 모두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순간을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맡길 사람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도 이겁니다. 돈을 맡겨도 되는 사람인가? 위기에서도 약속을 지키는가? 내 돈을 지키고 불릴 판단을 할 수 있는가? 돈을 맡긴다는 건 내 인생의 일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신용입니다. 4. 신용 없는 사람의 특징, 돈을 잃는 패턴. 신용을 잃은 사람에게는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남 탓이 많다. 상황, 회사, 사회, 운, 제도를 탓한다.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작은 약속부터 지키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다. 지속성이 없다. 조금 해보다가 힘들면 바로 포기한다. 이 패턴은 투자, 직장, 인간관계 모두에서 그대로 반복된다. 위기 때 무너진다. 돈이 조금 생기면 들뜨고 돈이 조금 빠져나가면 공포에 빠진다. 판단이 갈대처럼 흔들린다. 이런 사람에게는 누구도 큰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늘 안정과 신용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5. 신용 있는 사람의 특징, 돈이 모이는 패턴. 반대로 신용이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감당한다. 성공은 고통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만 온다. 이들은 힘든 일을 피하지 않는다. 작은 약속부터 지킨다. 시간 약속, 업무 약속, 자기와의 약속. 작은 신용이 쌓여 큰 신용이 된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책임을 진다. 핑계를 대지 않는다. 해결 방법을 먼저 찾는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다룬다. 이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항상 안정적이다. 그래서 돈이 계속 그 사람에게 들어온다. 부자들은 이 패턴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든 개인 거래든 모두가 신용 있는 사람만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6.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크기,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책임의 크기,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의 종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신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통장은 과거의 신용 기록이다. 앞으로의 통장은 지금의 신용 선택이 만든다. 7. 신용을 잃지 않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만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돈을 맡길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용은 돈보다 강하고 돈보다 오래가며 돈보다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마무리 돈 그릇의 진짜 핵심은 신용이다. 여러분, 돈 그릇을 키우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쌓는 것입니다. 돈을 다룰 그릇을 키우는 것은 결국 사람을 다루는 능력, 약속을 지키는 능력, 책임을 감당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돈은 그 신용을 따라 흐르고 쌓이고 확대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돈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경영을 하며 직접 만난 수많은 부자들,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 또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을 보며 깨달은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기회가 줄어드는 것,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것.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만들 수 있지만 도전의 마음이 꺼지면 그 사람의 그릇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1. 기회는 평생 몇 번 오지 않는다. 제가 경영자로 있었던 시절 삼성도 여러 번 큰 갈림길에 섰습니다. 반도체 진출, 글로벌 시장 확대, 사업 구조 개편,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이 결정들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보다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앞설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기회는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회는 늘 조용히 등장하고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기회 앞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보이지만 주저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돈 그릇이 커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할까봐, 돈을 잃을까봐, 망할까봐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돈을 다룰 능력이 자라지 않습니다. 돈 그릇이란 성공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감당하면서 커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실패,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실패, 그러다 보면 실패를 견디는 힘이 생기고 결국 큰 기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다.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도전 횟수에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선택하는 사람만이 그릇을 키웁니다. 삼 부자들은 왜 배트를 많이 휘두르라고 말하는가? 야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홈런은 한 번 휘둘러서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번의 헛스윙 속에서 타이밍을 배우고 감각을 익히고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배트가 정확히 공을 맞추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사고방식도 같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많이 시도하고 많이 부딪히고 많이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홈런을 칩니다. 부자는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운을 잡을 때까지
계속 휘두르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자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시도 횟수가 많고 도전 횟수가 많습니다. 운은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보상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4. 두려움이 커질수록 판단은 흐려진다. 돈이 조금 생기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변합니다. 잃을까봐 라는 두려움이 판단을 마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돈을 잃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다. 돈이 내 판단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위험이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순간 그 사람의 그릇은 멈춥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과 돈에 휘둘리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돈을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체면이 깎일까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평생 제자리입니다. 기회를 놓쳐본 사람만이 기회의 가치를 안다. 제가 만난 글로벌 리더들 중에는 실패를 크게 겪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돈을 잃은 것은 아깝지 않다. 하지만 기회를 놓친 건 평생 아프다. 기회는 돈보다 희귀합니다. 기회는 정보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회는 단 한 번 잡혀도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부자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보이는 순간 즉시 움직입니다. 6. 기회가 줄어드는 순간 그릇도 멈춘다. 돈 그릇이 커지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에 뛰어들었을 때입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식, 새로운 자산, 이 모든 경험이 당신의 그릇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회를 잃는다는 건 이 성장의 기회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목숨처럼 지키는 게 돈이 아니라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7. 결론, 돈을 잃는 것은 회복 가능하지만 기회를 잃는 것은 회복 불가능하다. 여러분, 돈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두 번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그릇을 키우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전할 힘을 잃지 않는 것, 기회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전할 때 커지고 움직일 때 커지고 기회를 잡을 때 커지는 것입니다. 돈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겉으로는 옳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절반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수없이 많은 부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돈이 행복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압도적으로 늘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나 숫자가 아니라 선택권이고 시간이고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권의 크기가 인간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바꿔놓습니다. 1. 가난과 불행은 돈 자체보다 선택권의 부재가 만든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권의 폭입니다. 가난하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을 늦게 가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전에 당장 먹고 사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조차 돈 때문에 깨지고 맙니다. 기회가 와도 도전할 여유가 없습니다. 가난이 괴로운 이유는
삶의 모든 선택이 강제로 좁혀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선택권이 넓습니다. 망설임 없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줄 수 있고, 사업, 투자, 배움에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불필요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차이가 삶의 질을 극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돈은 행복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행을 피할 힘을 준다. 이 부자들은 왜 돈 시간이라고 말하는가? 제가 경영자로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자원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돈을 통해 시간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을 낭비하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 가족, 휴식, 배움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삶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밀어붙이는 흐름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자유가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행복의 본질입니다. 3. 돈이 있어도 불행하다라는 말의 착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도 불행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서 빠져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불행과 돈이 있어도 오는 불행은 전혀 다른 종류라는 점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행을 피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은 선택권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지 돈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본 부자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말은 돈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신화다. 돈이 많다고 자동으로 행복해지지 않지만 돈이 충분하면 행복에 도달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4. 돈의 정서적 에너지, 마음의 여유는 결국 경제적 여유에서 온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가 있을 때 감정이 무너지는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지고 평범한 문제도 재앙처럼 보이고 인간관계에서도 위축되며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이 주는 심리적 안전망은 사람의 성장을 돕고 판단을 맑게 해줍니다.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더 나은 선택을 하며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합니다. 즉, 경제적 안정은 감정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감정의 안정은 인생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없다면 미래를 선택할 수 없고 돈이 있다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부자가 되라는 말은 호화롭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인생을 소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이 없으면 인생은 항상 현재의 문제에 갇힙니다. 이번 달 월세, 카드값, 갑작스러운 병원비, 아이 교육비, 이 문제들은 사람을 미래에서 끌어내리고 현재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인생은 미래의 가능성으로 확장됩니다. 새로운 배움, 새로운 시장, 새로운 투자, 새로운 사람, 새로운 도전, 미래를 꿈꾸는 힘은 경제적 여유에서 나옵니다. 6. 돈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행복의 그릇을 키우는 일이다. 돈 그릇을 키운다는 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릇이 커진다는 것은 다음의 능력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은 선택을 책임질 수 있는 힘, 더 큰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는 통찰, 더 깊은 인간관계를 지킬 수 있는 여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 돈은 결국 내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즉, 돈 그릇, 행복의 그릇, 돈의 크기, 선택권의 크기, 부의 성장, 인생의 확장, 이 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론, 돈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지만 행복할 기회를 보장한다. 여러분, 돈은 행복을 직접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선택의 폭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돈은 행복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릇을 키우고자 하는 이유도 결국 이 선택권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돈 그릇이 커지는 순간 삶의 그릇도 함께 커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똑같은 환경에서 출발했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누군가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능력의 차이일까요? 운의 차이일까요? 부모의 차이일까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사람과 돈, 기업과 시장을 관찰하며 얻은 결론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가장 큰 차이는 믿음의 구조에 있다. 믿음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선택을 만들고, 선택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국 돈의 흐름을 만듭니다. 돈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 체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1. 가난한 사람의 믿음. 돈은 위험하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할까봐, 남들보다 부족해 보일까봐 이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돈을 기회가 아닌 위험으로 바라봅니다. 그 결과 기회를 발견해도 뛰어들지 못합니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순간에도 손해볼까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안전하지만 성장 없는 선택, 당장의 안정만 생각하는 결정, 실패가 두려워, 초기 비용조차 지출하지 않음, 돈을 쓰는 이유보다 돈 잃지 않는 이유를 먼저 찾음, 이런 사고방식은 돈 그릇을 키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돈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떠난다. 돈은 자신을 감당할 사람에게만 머문다. 이 부자의 믿음, 돈은 도구다. 부자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감정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기회를 잡기 위한 연료다. 돈은 배움을 사기 위한 투자다. 돈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돈은 미래를 선택하는 수단이다. 부자는 돈을 잃는 것보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라는 구조를 고민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패턴이 생깁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 장기적 관점의 투자,
확률적 사고, 돈을 지렛대로 삼아 더 큰 기회를 확보, 이 믿음 구조의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참 가난한 사람의 믿음, 부채는 나쁘다. 가난한 사람은 부채를 빚이라고 생각하고 빚을 나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말합니다. 빚지면 망한다. 대출은 위험하다. 무조건 무지출이 맞다. 물론 잘못된 부채는 위험합니다. 소비를 위한 부채, 감정으로 만든 부채는 확실히 독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부채는 위험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4. 부자의 믿음. 좋은 부채는 자산을 키운다. 부자는 소비를 위한 부채가 아니라 자산을 키우기 위한 부채를 사용합니다. 그 결과 부채는 부자에게는 위험이 아니라 가속장치가 됩니다. 수입을 만드는 부채, 현금 흐름을 늘리는 부채, 가치를 키우는 부채, 이런 부채는 자산을 확장시키고 부의 속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빚은 너를 가난하게 만들고 좋은 빚은 너를 자유롭게 만든다. 부채를 무조건 피하는 사람은 기회도 함께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피한다는 뜻은 돈 그릇을 키울 기회 자체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내가 버는 돈은 누군가에게서 빼앗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봅니다. 누군가가 벌면 누군가는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감정이 죄책감과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돈이 들어올 통로 자체를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6. 부자의 믿음. 가치는 교환된다. 부자는 알고 있습니다. 돈은 누군가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치에 지불하는 것이다. 부자가 돈을 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가 제공한 가치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7. 가난한 사람의 믿음. 시간이 부족하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스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말합니다. 바빠서 못한다. 지금은 여유가 없다. 내가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 말들 뒤에는 시간을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이 요구하는 일을 대신해 주며 자기 시간을 전부 소모하는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8. 부자의 믿음. 가치가 낮은 일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 부자는 시간을 돈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잃어도 된다. 시간은 잃으면 안 된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위임한다. 내 시간이 가장 높은 가치를 만드는 일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부자는 돈을 사용해 자신의 시간을 지킵니다. 이 차이가 수년, 수십 년이 지나면 부의 격차가 아니라 삶의 질의 격차가 되어 나타납니다. 결론,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돈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사고방식을 키운다는 것이고, 사고방식을 키운다는 것은 믿음 체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은 사람을 제자리에 묶어두고, 부자의 믿음은 사람을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따라서 진짜 부자 되는 첫 단계는 돈을 버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믿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믿음이 바뀌면 판단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24시간, 가난한 사람에게도 24시간, 전 세계 어떤 나라, 어떤 환경에 있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자원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재산을 늘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제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자는 돈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시간을 다루는 법부터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돈은 시간을 따라 흘러간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돈을 지배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부자는 시간에 투자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무언가를 한다. 남는 시간에 발전을 시도한다. 퇴근 후 주말에 조금 여유가 생겨야 움직인다. 시간이 바쁘면 아무것도 못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시간은 외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반면 부자는 시간을 철저히 자산처럼 관리합니다. 시간을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을 정하며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배정하고 가치가 낮은 일은 시간에서 삭제한다.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은 없다. 해야 하니까 먼저 시간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 차이가 인생의 속도, 성과, 부의 성장에 막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부자는 시간을 자산 포트폴리오처럼 관리한다. 부자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시간은 주식이자 자산이며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시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높은 가치 시간, 배움, 투자, 전략 수립, 건강관리, 중요한 인간관계, 중간 가치 시간, 일을 처리하는 시간, 낮은 가치 시간, 반복적, 자동화 가능한 일, 시간 소모적 일, 마이너스 시간, 감정 소모, 불필요한 만남, 의미 없는 소비. 부자는 낮은 가치 시간과 마이너스 시간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먼저 삭제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마이너스 시간을 먼저 채우고 남은 시간을 가치 있는 곳에 쓰려고 합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10년 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표에 사는가, 자신의 시간표에 사는가. 가난한 사람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근해야 하니까 일어난다. 회사가 시키니까 일한다. 남의 요청에 따라 하루를 쓴다. 퇴근 후에는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즉, 그들의 시간은 항상 남의 계획 속에서 움직입니다. 반면 부자는 자신의 시간표를 스스로 설계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하는 일, 내가 집중해야 하는 일, 내가 성장하는 일,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 하루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누가 시간을 가져가려고 할 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내 시간이 아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남이 부탁하면 자기 시간임에도 마음대로 내줍니다. 결국 차이는 단순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남의 시간표에 살고 부자는 자기 시간표에 산다. 부자는 시간을 남기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잃는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아끼기 위해 시간을 더 많이 쓰려고 합니다. 직접 가서 사면 싸다. 내가 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 남에게 맡기면 아까운 돈이다. 그러나 부자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이 직접 할 이유가 없는 일은 주저없이 위임합니다. 청소, 단순 노동, 반복 작업, 전문성이 낮은 처리 업무, 이런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부자는 가치가 높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1년, 5년, 10년이 되면 돈의 속도, 기회의 양, 성과의 질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의 특징.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다. 하루에 목표 없이 시작한다. 즉흥적으로 시간을 배치한다. 감정에 따라 시간 사용이 흔들린다. 바쁘다는 말로 자기 만족을 얻는다. 이들은 늘 바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은 완전히 다르다. 6.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의 특징. 부자는 시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루에 반드시 성장 시간을 확보한다. 시간을 돈처럼 계획적으로 배분한다. 가치가 낮은 일은 과감히 삭제한다. 중요한 일은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수행한다.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 그래서 부자는 바빠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양을 성취합니다. 그들은 시간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압니다. 집중할 때는 강하게 몰입하고 쉬어야 할 때는 과감히 쉬며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진전을 쌓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7. 결론.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돈을 벌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결국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고 시간의 질이 인생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잃는 사람은 돈을 벌 기회를 잃고 기회를 잃는 사람은 그릇을 키울 수 없으며 그릇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성공의 속도 또한 급격히 빨라집니다.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가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결정한다. 이것이 제가 평생 경영을 하며 얻은 확고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돈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투자, 사업, 기술, 직업, 기회 같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부의 원리는 전혀 다른 곳에 존재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매기는 가격만큼의 돈을 벌고 자기 자신에게 매기는 가치만큼의 부를 감당한다. 돈 그릇의 크기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자기 신뢰, 자기 가치관의 크기입니다. 내가 나를 얼마짜리 사람으로 보는가에 따라 세상이 나에게 지불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2. 자신의 가치를 낮게 부르면 평생 낮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줄 모릅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그릇을 키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은 늘 낮은 기회만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매긴 가격표보다 높은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가격표보다 큰 성공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치관이 몸과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성과는 능력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피카소가 1분 스케치에 거액을 요구한 이유, 어떤 팬이 피카소에게 냅킨 스케치를 부탁했습니다. 피카소는 1분 만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팬이 말했습니다. 그림 그리는데 1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러자 피카소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술가의 자부심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가치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기술, 당신이 쌓아온 경험, 당신이 견뎌낸 실패, 당신이 만든 결과, 당신이 갈고 닦은 시간, 이 모든 것의 합이 바로 당신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격을 재료비처럼 낮게 책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은 조금 편할지 몰라도 평생 자기 가치를 싸게 팔게 됩니다. 그러면 돈도 그만큼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3. 나는 이 정도면 된다는 사람이 가난해지는 이유. 가난한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낮은 가치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난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연봉이 낮은 이유를 회사 탓만 한다.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환경 탓으로 돌린다. 자신의 실력보다 낮은 업무에 만족한다. 시도하지 않으면서도 보상을 원한다. 이 모든 행동에는 공통된 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제한해 놓았다. 사람은 자신이 허락한 만큼만 성장합니다. 자기 자신을 작게 보면 기회도 작게 다가오고 돈도 작은 크기로만 머무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작은 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이 됩니다. 사부자는 자기 가치를 부의 핵심으로 본다. 부자는 스스로에게 매기는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가격은 근거 없는 자존심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실력, 경험, 의지,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시간은 싸지 않다. 나의 지식은 가치가 있다. 나의 경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 나는 그만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만큼의 책임을 져왔고 그만큼의 능력을 쌓아왔으며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돈 그릇은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5. 당신은 어떤 가치로 세상과 거래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가치로 세상에 팔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깊게 던져보면 현재의 연봉, 직업, 평가, 관계, 기회와 그 뿌리가 연결됩니다. 당신의 전문성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당신만의 경험은 무엇인가? 당신의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당신의 존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이 질문에 답할수록 당신의 가치는 높아지고 돈 그릇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가치가 높은 사람에게 몰리기 때문입니다. 6. 스스로에게 매기는 가격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싸게 평가하는 사람은
평생 싼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정의하는 순간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더 좋은 기회를 잡고 더 큰 책임을 감당하고 더 높은 보상을 받게 되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며 더 큰 시장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 얼마를 투자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스로에게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시간, 에너지, 지식, 경험을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다시 투자합니다. 그 결과 돈 그릇도 함께 커지고 부의 속도도 빨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결론, 당신의 돈 그릇을 키우려면 먼저 나의 가치를 다시 매겨라. 돈은 결코 우연히 모이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가 높은 사람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 모든 것의 합이 곧 여러분의 가격표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표가 돈 그릇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순간 돈의 흐름도 바뀐다. 그릇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커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돈 그릇, 신용, 기회, 시간,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개념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바로 실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얻은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실패 없는 사람은 절대 큰 성공을 만들 수 없다. 실패는 돈 그릇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단단하게 만든다. 실패는 인생에서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실패를 피하려는 사람은 성공도 함께 피하게 됩니다. 실패를 겪어본 사람만이 진짜 판단력을 갖게 된다. 돈은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돈은 실패를 통해 현실을 배운 사람, 즉 돈의 위험과 무게를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돈이 가져다 주는 유혹, 위험, 속도, 불안감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은 조금의 기회만 있어도 흥분하고 조금의 위기만 와도 공포에 흔들립니다. 성공에 취하면 위험하다. 실패에 좌절하면 끝이다. 실패를 견딜 줄 알아야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실패는 사람에게 냉정함, 현실 감각, 결단력을 줍니다. 이것이 결국 돈 그릇을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 실패는 당신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려준다.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그릇의 크기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패를 겪으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사람과 일해야 하는지, 어떤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떤 리스크는 절대 피해야 하는지, 실패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강하고 약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돈 그릇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진단 도구입니다. 삶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를 이용한다. 저는
평생 수많은 리더와 사업가를 만나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실패에서 원인을 읽고, 실패에서 패턴을 찾고, 실패에서 자기 본능을 검증하고, 실패에서 다음 성공 전략을 얻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실패를 내 인생의 흠이 아니라 내 인생의 투자라고 봅니다. 실패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실패가 많을수록 성공의 속도는 빨라진다. 실패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 경험의 밀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은 큰 돈을 보면 무너진다. 제가 수없이 본 장면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큰 돈을 얻게 되면 대부분 그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성공에 도취되고 지출 기준을 한순간에 올리고 과도한 자신감으로 위험한 판단을 내리고 유지할 능력은 없으면서 소비는 커지고 결국 돈이 사라지면 인생까지 흔들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돈을 다루는 데 필요한 강도 높은 실패 경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 없이 얻은 성공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실패를 통해 쌓은 성공만이 강철처럼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실패를 견디는 힘이 바로 부자의 체력이다. 부자들은 실패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음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이 실패를 통해 내 그릇은 어떻게 커질 수 있는가?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음처럼 반응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다시는 시도하지 않겠다.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의 구조를 바꿉니다. 실패를 견디는 힘이 성공을 견디는 힘이 되고, 성공을 견디는 힘이 큰 불을 감당하는 그릇이 됩니다. 결국 실패를 견딘 사람만이 성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경험의 자산으로 변환된다. 여러분이 겪은 실패를 아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사라질 수 있어도 경험의 계좌에 있는 실패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경험은 언젠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순간에서 강력한 힘이 됩니다. 위기에서 판단해야 할 때, 기회를 잡아야 할 때, 사람을 선택해야 할 때, 돈을 움직여야 할 때, 리스크를 계산해야 할 때, 실패의 경험은 세상 어떤 교과서보다 정확한 현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보다 실패를 견딘 사람이 더 강하다. 실패는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실패는 당신의 그릇을 키웁니다. 실패는 당신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실패는 당신에게 정확한 눈을 줍니다. 결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는 유일한 적입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낭비가 아닙니다. 실패는 시간의 손실이 아닙니다. 실패는 다음 성공을 위한 준비입니다. 다음 기회를 보기 위한 시각입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실패는 그릇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넓히고 두껍게 만든다. 당신이 실패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성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돈을 벌어라, 돈을 아껴라, 돈을 지켜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돈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가만히 잡고 있으면 썩고 사라집니다. 흘러야만 힘을 갖습니다. 흐를수록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돈을 흐르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흐르는 돈을 손으로 붙잡으려 애쓰는 사람인가? 이 차이가 가난과 부유함을 결정합니다. 1. 가난한 사람은 돈을 붙잡으려 하고 부자는 돈의 흐름을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조금만 생겨도 그 돈을 지키려는 행동을 합니다. 쓰지 않으려고 하고,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고, 위험을 피하려 하고, 잃을까봐 움츠러듭니다. 이들은 돈을 정적인 것, 즉 멈춰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돈은 흘러야 힘이 생긴다. 돈을 움직여야 기회가 온다. 돈을 배치해야 더 큰 돈이 만들어진다. 돈은 계속 돌려야 한다. 부자는 돈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돈을 흐르는 구조에 넣습니다. 이 구조의 차이가 몇 년 뒤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이 돈의 흐름이란 결국 사람의 흐름이다. 돈은 세상 어디에도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나와 누군가에게로 들어갑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면 돈의 본질이 보입니다. 돈은 사람을 따라 움직인다. 즉 돈의 흐름은 사람의 흐름이다. 그래서 부자는 돈보다 먼저 사람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신뢰의 구조를 구축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면 돈의 길이 보인다. 신뢰가 쌓이면 돈은 스스로 흘러온다. 사람을 잃는 순간 돈도 떠난다. 돈 그릇은 결국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돈의 흐름은 내가 만들어낸 신뢰의 크기를 절대적으로 반영합니다. 3. 돈이 멈추면 불안이 시작되고 돈이 흐르면 안정이 생긴다. 돈을 저축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 속에 삽니다. 물가가 오르면 어떡하지? 비상사태 오면 어떡하지? 혹시 모자라면 어떡하지? 왜 불안할까요? 돈이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멈춰 있는 돈은 정지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죠. 반면 돈이 흐르는 사람은 오히려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돈이 끊임없이 일하고 돌아오고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돈은 나를 지켜주고 멈춘 돈은 나를 무너뜨린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면 돈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고 돈을 움직이는 법이 보입니다. 4. 돈의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5가지. 돈을 흐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통 패턴을 갖습니다. 쓰는 돈은 많지만 움직이는 돈은 없다. 지출은 감정으로 하고 투자는 두려움으로 한다. 가치가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회를 보면 먼저 리스크를 생각한다. 돈을 불리는 구조가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구조에만 집착한다. 이들은 평생 돈을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돈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의 순환 구조를 만든다. 부자는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오는지, 얼마나 속도로 흐르고 있는지 모든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출을 소비가 아닌 투자 지출로 바꾸고 지식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시간과 돈을 결합시켜 속도를 올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가치를 교환하게 만들고 수익이 다시 새로운 수익을 낳도록 배치합니다. 이 모든 것은
돈이 스스로 흘러가는 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부자의 진짜 능력은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이 아니라 돈을 계속 흐르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6. 돈은 흐름이 강한 쪽으로 모인다. 경제학, 경영학, 자본주의의 모든 기본 원칙을 벗겨내면 단 하나의 진리가 남습니다. 돈은 흐름이 강한 곳으로 모인다. 흐름이 강한 곳이란 무엇일까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신뢰를 쌓는 사람,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 실패를 견디고 성장하는 사람, 선택권을 넓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돈은 필연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돈이 몰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은 정체를 싫어하고 대순환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7. 돈을 흘리는 사람은 결국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다.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은 다음에서 나옵니다. 경험, 시간 관리, 신뢰, 가치, 제공, 사람을 다루는 능력,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정신력, 이 모든 것이 모여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릇이 크면 흐르는 물도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흐르는 물도 넘쳐나 버립니다. 그래서 돈 그릇을 키우는 사람만이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돈의 흐름을 바꿔라. 여러분, 돈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 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흐름의 끝에 나는 서 있는가? 돈은 흘러가는 물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의 흐름을 만들고 흐름을 확장시키고 흐름 위에서 전략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돌아옵니다. 돈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돈이 흐르는 길을 설계하라. 그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 이것이 돈 그릇의 진짜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다루는 능력, 신용, 시간, 가치, 실패, 흐름까지 인생과 부의 본질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연결하는 근본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 그릇의 크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선택의 총합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원래 돈이랑은 안 맞아. 나는 사업 체질이 아니야. 부자들은 우리랑 다른 세계 사람이야. 그러나 저는 평생 경영을 하면서 그 어떤 결정적인 타고난 부자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돈 그릇은 유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도 절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심지어 돈이 많다고 해서 돈 그릇이 큰 것도 아닙니다. 돈 그릇은 생각의 선택, 행동의 선택, 시간의 선택, 관계의 선택, 기회의 선택, 이 모든 것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2. 돈 그릇은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에서 결정된다. 사람의 인생은 큰 결정보다 작은 결정들의 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가? 오늘 어떤 배움을 쌓았는가? 오늘 어떤 선택을 피했는가? 오늘 무엇을 포기했는가? 오늘 무엇을 시도했는가?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돈 그릇을 키우거나 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그릇은 과거의 선택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그릇은
오늘의 선택이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돈 그릇은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더 크게, 더 단단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다룰 능력은 경험의 양에서 만들어진다. 돈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와 자유를 줍니다. 1억을 다뤄본 사람은 그 경험이 10억의 기초가 되고 10억을 다뤄본 사람은 그 경험이 100억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금액이 아니라 경험에서 온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진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돈 그릇을 키우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가난한 사람의 선택 기준은 항상 두려움입니다.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웃음거리가 될까봐, 주변 시선을 잃을까봐. 그러나 부자의 선택 기준은 능력입니다. 이 기회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선택이 미래에 어떤 기반이 되는가? 지금의 경험이 내 그릇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시도가 나를 얼마나 성장시키는가? 이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돈 그릇은 돈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돈을 통해 배움을 얻으려는 사람에게만 커집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힘은 가치 더하기 신용 더하기 시간의 합이다. 돈은 절대 우연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를 만드는 사람에게, 신용을 쌓는 사람에게,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에게, 실패를 견딘 사람에게, 흐름을 만드는 사람에게 돈은 필연적으로 몰립니다.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신용을 쌓고 시간을 지배하고 실패를 버티고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돈 그릇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작은 그릇은 작은 기회만 담고 큰 그릇은 큰 기회를 담는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이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회는 그릇 크기만큼만 들어온다.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큰 기회가 와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작은 기회도 크게 만들고 큰 기회도 흔들림 없이 받아냅니다. 돈 그릇은 기회를 잡는 능력이며 기회를 유지하는 힘이며 기회를 키워내는 그릇입니다. 6. 당신이 진짜로 배워야 하는 것은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자세다. 돈 버는 기술은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다루는 자세와 사고방식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자세가 바로 다음입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 기회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용기, 실패 앞에서 버텨내는 정신력, 사람 앞에서 신뢰를 지키는 태도, 시간 앞에서 주도권을 잡는 습관. 이 5가지를 갖춘 사람이 결국 돈 그릇을 키웁니다. 7. 결론. 돈 그릇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 운이나 특별한 기질이 아니라 선택의 누적입니다. 어떤 믿음을 선택했는가?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가? 어떤 기회를 선택했는가? 어떤 실패를 선택했는가? 어떤 시간을 선택했는가? 어떤 방향을 선택했는가? 이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돈 그릇을 만들고 앞으로의 돈 그릇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돈 그릇은 바꿀 수 있다. 돈 그릇은 키울 수 있다. 돈 그릇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그릇을 키우려는 의지가 있는 순간 인생은 서서히 바뀝니다. 돈의 흐름도 서서히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미래도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입니다.